이 해운과 조선은 띄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으로 저희가 주제가 옮겨갈 수 있거든요.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사를 활용해가지고서는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선박을 지어 나간다. 뛰어들기와 대본 흔들기. 그렇군요. 모든 산업군이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환경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여서 온난화를 흡수를 늦추냐 이 부분인데요.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해상에서 이제 뿜어내는 뭐 배출 가스 중에 유해가스들, 뭐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는 이미 들어갔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규제까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선박은 아직까지는 화석연료입니다. 그리고 유황을 좀 덜 뿜어내는 저유황료를 쓰느냐, 아니면 기존의 고유황료를 걸러서 스크러버라는 장치를 통해서 쓰느냐, 이게 이제 유가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선사가 취사 선택을 하거나 또는 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뭐 CII라고 해서 이제 탄소 집약도 내년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A부터 2등급까지 5개 등급에 따라서 이제 심지어는 운항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정도의 페널티가 결국 논의되고 이런 있습니다. 얘기네요. 그 CO2 배출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국 연료 소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연료 효율이 높은 선박을 어떻게 잘 확보하는 것이냐 하느냐, 또는 내가 지금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 얼마나 연료 효율이 높으냐, 이거에 따라서 산업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공사가 준비 중인 정책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러면 대체연료를 바로 적용을 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 내지는 중간에 이런 흡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는 동안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통해서 빨리 탄소 규제를 앞당길 거냐, 그 두 가지 논의인데요. 대부분의 선사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어떤 논의와 논의의 방향성이 어떠하냐, 그런 정보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7월부터 해당되는 내용, 논의 내용들을 좀 쉬운 말로 몇 번씩 번역해서 이제 좀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정부에서도 지금 그 관련 기관들끼리 협의해서 올해 말 12월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공식 리포트로 나간다라고 듣고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이제 정책 지원일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정부장님께서 말씀 중에서도 뭐 언급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친환경 선박 발주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왔던 폐선 보조금 제도라든지 친환경 선박 발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그리고 그러면 그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는 이제 차를 하이브리드를 몰거든요. 그럼 약간의 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 때도 약간의 그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선박을 선사가 살 때 일부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친환경 선박 발주에 대한 또 투자나 보증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BWTS라고 이제 선박 평형수 네. 처리 장치. 그래서 이제 오염수를 싣고 다른 나라의 영해에 들어가서 바다에 뿌리는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원해 왔는데, 그거를 그대로 교수님 말씀처럼 연비를 높이는, 엔진의 출력을 제한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 우리가 소위 이제 ESD와 EPL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그런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크게 그 두 가지 네.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모든 산업이 또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통적인 그 화물을 운송하는 예. 곳인데 여기에 무슨 디지털 전환이 있을 수 있지? 사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혹시 좀 알려주실 게 있습니까? 디지털은 환경 규제처럼 이제 강제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네. 사실상 이제 경쟁 도구 내지는 뭐 경쟁 수단이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해운업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는 조금 다른 산업보다는 좀 뒤처져 있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선사를 다니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뵙고 말씀을 듣고 애로를 들어보면 이것도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지금 트렌드 내지는 또 정부나 공사가 지원해야 될 부분, 육상과 이 바다, 해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육상은 말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가 실제로 발생되는 공간인데요. 기업들이 벌써 그 1990년대 후반부터 ERP라고 하는 내부의 정보와 이 캐시 흐름을 전부 데이터로 통합한다라는 네. 접근이 있었다라면
지금 선사 특히나 뭐 머스크라든지 CMA, CGM이라든지 이렇게 좀 저희가 볼 때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선도 선사들 도어투도 고객으로부터 상대방 원격지 고객까지 연결되는 전체 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뭐 그게 포워딩 기업이 됐든 하나씩 이제 인수합병 내지는 서로 같은 회사인 것처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고객 서비스가 가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고객한테 지금 화물이 어디에 있습니다 등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업체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주문을 하면 내 화물이 어디에 있습니다를 보여주듯이 예. 파주가 이 긴 구간, 국제 운송의 구간에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습니다, 항만에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고요. 또 실제로 공유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리던던시,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작업들을 줄여 나가면서 비용 절감이나 업무 효율화 효과도 같이 있는 것으로. 그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있고 예. 내부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같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안에 그 목적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육상이 아닌 이제 바다인데요. 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범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사업단을 꾸려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그 자율운항 선박은 이미 지금 그 HMM의 RLCSO를 비롯한 24,000 TU 이 대형선들에게는 선상 위에 센서라든가 카메라 직접 상황을 진단해서 보고하는 이런 것까지 다 돼 있는 수준이고요. 무인 자동차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율자동차 주행의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다를 아무 사람이 선원이 없는 배가 바다를 떠다니면서 예. 화물을 운송하는 거네요. 그 이제 선원이 없는 인간의 개입이 없는 것은 자율운항 선박의 최종 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현재는 이미 스마트 우리가 선박이라고 한다라면 자율운항 선박은 아니지만 이미 1단계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다. 2단계, 3단계를 두고 지금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스마트 기술의 최고봉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해운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엇보다도 해난 사고의 상당수가 이제 인재에 의한 사람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시켜서 좀 안전을 보완해주는 이런 측면도 자율운항 선박을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가 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출입 물류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부가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끝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박이 한계선 들어와서 우리나라 항만에 접안을 해서 컨테이너가 하역이 되고 장치장이 일정 부분 머물렀다가 이제 게이트를 빠져나가서 내륙에 있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 흐름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이 데이터, 트랜잭션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쓰든지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또는 기존의 선사와 항만이 일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효율화를 가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좀 쓸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는 게 하나가 그 있고요. 데이터 플랫폼을 직접 공사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예, 2차년도 사업 저희가 곧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이제 선사들이 전체적으로 공용해서 쓸만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뭔가 툴이 없을까 이런 그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선사들 말씀을 듣고 또 구체화시켜서 사업화 내년에 시키는 것으로 진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편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얘기를 꺼내서 디지털과 관련해서 우리 이 부장님의 그 아주 진면목을 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서로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으십니까? 원래 사이가 좋지 않죠. 디지털 업무를 떠넘기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이야기 답변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계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해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